자, 우리 이번 강은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이제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교재 참고로 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첫 번째입니다. 자, 배당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배당세액공제는 어디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배당소득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로서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그로서 금액 한도예요.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배당소득을 다시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했을 때 사업소득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산출세액의 20%라고 그랬습니다. 100만 원 한도라고 그랬고요. 100만 원 한도라고 그랬습니다. 한도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공제 대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상실 비율만큼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상실 비율이 20% 이상일 때만 되는 거죠. 애매하게 불이 났는데 상실 비율을 따져봤더니 18%다. 그럼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 20%가 될 때까지 내비둬라? 참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재해손실 세액공제 좋은 의도긴 하는데 상실 비율이 20% 이상일 때만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거. 제가 손흥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돈을 벌고 영국에서도 돈을 벌어요. 영국에서 연봉 받은 거 영국에서 세금 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준다. 이게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납부액 납부 한도로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액공제들이 많은데, 자, 어쨌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까지는 여기 산출세액 있잖아요. 네. 요거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13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13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 시간이라 초과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1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1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네,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도가 총 급여가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쓰지 않겠습니다.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50만 원. 이런 걸로 저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가 된다라고 그랬었고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저 한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급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지금까지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50만 원 한도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자, 여섯 번째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중 7세 이상만 됩니다. 7세 이상만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중
7세 이상만 됩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된다고 써놨죠. 그쵸? 한 명일 때는 15만 원을 받고요. 두 명일 때는 30만 원, 세 명일 때는 초과시마다 30만 원을 더해줍니다. 7세 이상 자녀. 그래서 7세 이상 자녀가 한 명일 때 15만 원, 두 명일 때 30만 원, 세 명일 때는 초과시마다 30만 원씩 추가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7세 이상 자녀가 5명이 있다. 7세 이상 자녀가 5명이 있다. 그러면 2명까지는 30만 원. 2명까지는 30만 원. 그러면 5명에서 2명 빼면 나머지 3명 초과되는 거죠. 3명 곱하기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명 곱하기 30만 원이면 90만 원이죠. 90만 원. 그래서 도합 1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합 1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건은 7세 이상, 6세까지는 안 돼요. 7세 이상만 되는 겁니다. 7세 이상만.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7번째,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있어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0만 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넷째 나도 70만 원, 다섯째 나도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있어요. 8번째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적연금 뜻하는 거예요. 연금 계좌는 사적연금. 우리 연금소득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 수령할 때 3에서 5% 세금 떼는 이유가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연금 계좌, 사적연금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것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 것만 되는 거고요. 400만 원 한도입니다. 400만 원 한도로 얘는 400만 원까지 12% 또는 15%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는 총급여 기준으로 했을 때 5,500만 원 인자, 5,500만 원 이상 인자, 5,500만 원 이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 그러니까 5,500만 원 초과하는 자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00만 원 기준입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2%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15%. 시험제는 죄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게 나오니까 근로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총급여 근로소득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 5,500만 원 초과인 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퇴직연금 합계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400만 원 한도인데 만약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면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면 300만 원 추가입니다. 300만 원 추가. 그러면 도합 700만 원이 한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합 700만 원이 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적연금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4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요. 이 퇴직연금 계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IRP 계좌라는 개인연금 퇴직계좌, 개인 퇴직계좌라고 하죠. 개인 퇴직계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그러면 추가로 300만 원을 불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다, 뭐 직장을 안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400만 원을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는 뭐냐면 직장을 다닌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계좌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고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라고 그래요. 개인 퇴직 계좌.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 계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연금 계좌는 사적연금이니까 회사를 다니든 말든 이거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400만 원까지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는 직장을 다닌다라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다녀야지만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 400, 여기 300. 그럼 도합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는 어떤 때 많이 써먹으면 되느냐면 나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 환급을 못 받아. 그러면 적금 들어가는 거에 일부를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넣으면은 12%, 15%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특별 세액공제라고 그래서 9번째 특별 세액공제라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예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특별 세액공제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예요. 이거는 일반하고 장애인 나눠서 일반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 100만 원 한도입니다. 일반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도 똑같이 100만 원인데 얘는 한도 공제율이 12%고요. 얘는 공제율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0번째. 10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얘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 급여의 3%를 빼줘요. 그러면은 공제 대상액이 나옵니다. 공제 대상액 곱하기 15%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료비 썼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총 급여 마이너스 3%만큼은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의 15%예요. 그래서 본인 장애 경로 의료비 공제액은 15%,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되고요. 난임 시술비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공제 곱하기 2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거기 그 700만 원 한도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700만 원 한도가 뭔지 뭐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그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700만 원 한도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인 경로 장애 의료비예요. 의료비. 만약에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다. 의료비 지출액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2천만 원이에요. 본인 경로 장애 관련된 의료비 지출액이 2천만 원이에요. 의료비 지출액이 2천만 원. 총 급여를 3천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의 3%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의 3%면 90만 원이죠. 90만 원.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1910만 원 나와요. 1910만 원. 맞죠? 2천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1910만 원. 그냥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 경로 장애가 아닌 일반 의료비다. 일반 의료비. 본인 경로 장애가 아닌 일반 의료비 지출액이 2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2천만 원입니다. 총급여 곱하기 3% 한 게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 빼주면은 1910만 원 나오죠? 얘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700만 원 한도란 얘기예요. 700만 원에
15%. 네. 700만 원에 15%. 거기 한도가 나와 있는 게 700만 원 한도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700만 원 한도가. 그래서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네. 본인 여기 공제 총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에서 총 급여 마이너스 3%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제 대상액이 나오고요. 공제 대상액 곱하기 15%예요. 그런데 본인 경로 장애는 그냥 15%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700만 원 넘어선 숫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됐죠, 여러분? 이게 700만 원 한도의 의미였었습니다. 700만 원 한도의 의미다. 자,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 볼까요?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나와 있죠? 11번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 영유치원 초중고는 3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 본인은 전액공제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네, 한도가 없어요. 전액공제입니다. 공제율은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규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치원 초중고는 300만 원 한도, 대학생 900, 본인은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공제가 다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15%.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또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네,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 자금은 이제 본인 것만 되는 거고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단은 15%. 1000만 원 초과는 30%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15%인데 1000만 원 초과는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3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음 법정기부금 한도는 없으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간단한 의미 써볼까요? 만약에 얘가 여러분들 여기 봐요. 1000만 원이다. 잠깐만 여기 보세요.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내가 국가에 2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국가에 8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800만 원. 국가에 기부한 거는 법정 기부금이거든요. 한도가 없어요. 그냥 800만 원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공제율이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800만 원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종교단체 기부를 800만 원을 했어요. 종교단체 기부를 8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15%인데 800 곱하기 15%가 아니라고요. 이 근로소득금액의 몇 퍼센트 한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10%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러면 800만 원 기부했어도 100만 원 곱하기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정기부금은 국가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어요.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8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800만 원 곱하기 15%. 근데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똑같이 800만 원 기부를 했을 때 800만 원 곱하기 15%가 아니란 얘기죠. 요 소득금액의 10% 한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의 10%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5%만 된다는 얘기죠. 헐. 그럼 나는 800만 원 기부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됐죠. 그쵸? 그럼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700만 원은 2월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그 다음 연도로 2월 가서 또 공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의 번호를 잘못 매겨놨네요. 이게 이렇게 특별세액공제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이게 특별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세액공제. 그래서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여러분들. 나는 특별세액공제 받을 게 없어. 특별세액공제가 없어요.
나는 보험료 낸 것도 없고 병원 간 것도 없고 교육비 낸 것도 없고 기부금 낸 것도 없어. 그럼 특별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럴 때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는 13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는 1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13만 원. 그 다음에 성실신고 사업자는 12만 원. 성실신고 사업자는 12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7만 원입니다. 무조건 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개인 사업자는 보험료 이런 거 없어요. 보험료도 안 되고 의료비도 안 되고 교육비도 안 되고 기부금도 안 돼요. 있어도 안 돼요. 일반 사업자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일반 개인 사업자는 보장성 보험료 내는 거 안 돼요. 의료비 내는 것도 안 되고 교육비도 안 되고 기부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불쌍하니까 특별세액공제가 없다라고 해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이게 없을 때 13만 원, 성실신고 사업자 없을 때 12만 원을 해줍니다. 표준세액공제예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특별세액공제에 속하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없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성실신고 사업자는 12만 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는 이거 있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그냥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해줘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부터 한번 봐요. 자녀세액공제. 거기 내가 안 읽어드리고 설명을 안 하고 주고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밑줄 쳐보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네. 중요표시.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거기까지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자녀 관련된 거잖아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 것만 된다. 그죠? 본인 것만 된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특별세액공제를 이제 한번 봐요. 특별세액공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업소득자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봐요.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니까 2배사 근년기가 있는 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미는 2배사 근년기.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봐요. 이 세 가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 뭐라고 써놨어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같은 개인 사업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기부금은 다시 또 뭐라고 써놨어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라고 써놨으니까 나 같은 개인 사업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되는 거고요. 네, 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기부한 게 있다? 됩니다.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냐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냐 요거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월세세액공제 뭐라고 써놨습니까? 총급여 7천만 원이야.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2배사 근년기 다 되는 거구나. 종합소득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주택 근로자로서 10%가 되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 된다고 써놨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자, 이게 세액공제가 왜 어렵냐면은 비율을 외워야 돼요. 비율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안 외워도 되는 문제, 안 외워도 될 때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외우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우리 이론 문제 풀을 때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얼마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 장애인은 15%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이 많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많이 어려워요. 자, 그 밑에 공제요건 요약 정리한 거는 연령의 조건과 소득의 조건이에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도 충족해야 되고 소득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령을 말하면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것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것만 된다. 무조건.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진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의 조건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의 조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기본공제 대상자의 것만 무조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것만 무조건 되고요.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죠. 그렇죠? 네, 부양가족이면 다 됩니다. 교육비는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을 따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을 따집니다. 기부금도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도 역시 마찬가지 나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 연금저축, 국민연금은 본인 것만 된다라고 써놨죠. 지금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네, 한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제가 연말정산하면서 이 부분을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세액공제까지 어쨌든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이 총급여서부터 해서 결정세 계산하는 것까지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